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라. 애니 듀크. 어떤 상황에서든 중심을 잃지 않고 의사결정 내리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인생을 바친 의사결정 전문가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지심리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취득했다. 저자는 지금까지 5권의 책을 펴내며 시티은행과 메리어트 등 투자관리 컨설턴트 협회를 비롯해 유수의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의사결정 전략에 대한 강연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결과보다 선택의 과정을 가르치는 기업 How I Decide를 공동 창립했으며 전국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애프터스쿨을 올스타스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작가 소개였습니다. 목차 소개 안내하겠습니다. 1장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2장 사후 확신 편향을 피하는 방법. 3장 의사결정 다중우주 탐험하기. 4장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들. 5장 종합성의 힘을 찾아서. 6장 관점의 안팎 뒤집기. 7장 분석마비에서 탈출하기. 8장 부정적 사고가 도움이 될 때. 9장 의사결정의 위생을 지키려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3장이었어요. 3장과 4장이었는데요. 이 3장은 의사결정 다중우주 탐험하기, 4장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들인데 오늘 낭독할 부분은 4장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7페이지부터입니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들. 선호, 보상, 확률을 고려해서 경험의 역설 벗어나기. 미래를 보는 시야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지금까지 과거의 의사결정을 돌이켜 평가하고 거기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일 좋은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해 과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본질적으로 흐릿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내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의사결정을 돌이켜볼 때에는 인지 편향이 일으키는 왜곡의 물결 때문에 과거의 결정 과정과 그 결정 결과가 재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6단계 과정은 다가올 의사결정의 질은 물론 지난 의사결정을 돌이켜보는 관점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결과를 알고 나면 이미 결과의 그림자가 의사결정에 드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질 좋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마련해 그때그때 기록을 남겨두면 훨씬 판단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결과가 진행된 후 뒤늦게 결과로 판단하기와 사후 확신 편향의 안개를 헤치면서 지난 의사결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는 대신 그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결과 그 자체는 절대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직 예상치 못한 결과, 그러니까 결과 세트 안에 없던 결과가 나왔을 때만 결과에 의미가 생긴다.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있다. 의사결정의 질은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세트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돌이켜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리 기록을 만들어두면 미래의 전개 방향에 더욱 강도 높게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당시 자신의 관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의사결정 기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질 좋은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보자.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6단계. 1단계. 의사결정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세트를 파악한다. 2단계. 각 결과로 인한 보상을 기준으로 자신의 선호를 파악한다. 3단계. 각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한다. 내가 원하는 결과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날 상대적인 확률을 추정한다. 5단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1에서 4단계를 반복한다. 6단계. 선택 가능한 의사결정을 서로 비교한다. 2. 뒷소 무게를 측정하는 법. 옐로스톤에 있는 어느 길 위에 뒷소 한 마리가 도로를 막고 있다. 한 남자가 어찌나 마음이 급했는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동물을 놀라게 해 길을 뚫을 생각을 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뒷소가 남자 쪽으로 돌진하고 있고 남자는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다.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뒷소의 무게를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예측해보라.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신의 예측값이 45kg보다는 크고 4.5톤보다는 작을 것이라는데 내기를 걸어도 좋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는 이 장의 끝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3.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선호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 특정 결과, 지난 의사결정으로 인해 실제로 일어난 결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중에서 내가 특히 원하거나 두려워하는 결과가 우리의 시각을 왜곡하도록 내버렸던 지난날에 비하면 의사결정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세트를 파악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지난 의사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가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사결정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세트를 좀 더 완전히 파악하려면 각 결과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알아야 한다. 의사결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적어서 만든 의사결정 나무에 각 결과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표시해보자. 가장 원하는 결과부터 가장 원치 않는 결과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간단하다. 의사결정. 보스턴에 있는 회사의 취업.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직장과 도시가 모두 마음에 든다. 알고 보니 나는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날씨는 싫지만 그래도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다닌다. 보스턴은 좋은데 직장이 안 맞는다. 퇴사 후 보스턴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퇴사한다. 직장은 마음에 들지만 겨울이 너무 싫어서 퇴사한다. 직장도 도시도 겨울도 전부 다 싫다. 퇴사 후 고향으로 돌아간다.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다. 같은 결과를 두고도 개인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일주일간 바닷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7일 내내 비가 왔다. 누가 봐도 휴가를 망친 게 틀림없다. 글쎄, 만약 해변에서 일광욕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에 맞지만 원하는 책을 잔뜩 읽는 것이 목표였다면 매일같이 내린 비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족 부양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닌 두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정적 안정을 뜻하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이처럼 목표가 같아도 가치관이 다르면 직장에 대한 선호도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급여가 높고 승진 기회가 많은 직장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급여가 좀 적더라도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저녁과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직장을 원할 것이다. 요지는 내가 우선하는 가치와 다른 사람이 우선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 목표와 가치관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결과에 대한 나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결과를 두고도 그에 대한 나의 선호도와 다른 사람의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각자 서로 다른 것을 싫어하고 좋아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타인의 조언이 아주 훌륭한 의사결정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흔들리면 상대방이 당신과 자신의 선호가 같다고 가정하고 조언할 수 있다. 조언할 위험이 있다. 1. 3장 의사결정 다중을 탐험하기에서 만든 의사결정 나무 중 하나를 골라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보라. 의사결정,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 2. 선호를 정할 때 기준이 된 목표와 가치관은 무엇인가? 3. 다른 결과에 비해 특히 더 원하는 결과는 있는가?
4. 다른 결과에 비해 특히 더 원치 않는 결과가 있는가? 거의 모든 의사결정마다 내가 특히 더 원하는 결과와 원치 않는 결과가 존재한다. 각 결과에 대한 선호를 의사결정 나무에 명확하게 표시하면 각 의사결정 선택지마다 원하는 결과와 원치 않는 결과가 몇 가지나 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의사결정으로 인한 결과 세트에 좋은 결과 또는 나쁜 결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결과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쁜지, 즉 각 결과에 대한 선호의 크기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오늘은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라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청림출판입니다.